자, 제 2절에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 등기라고 하는 것이 등기관이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 등기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적이 뭐예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기록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신청은 어떻게 하고 접수는 어떻게 하고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써요. 그리고 첨부할 것들이 있어.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인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자,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록을 한다? 크게 두 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 부동산. 부동산의 무엇? 물리적인 현황. 부동산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딱 써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결국은 요 부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입니다. 등기 대상의 물건은 무엇이다?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 결과적으로 얘는 무엇이냐면은 얘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토지와 무엇?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죠? 자,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라고 해서 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은 일단은 이 토지하고 견고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 즉 토지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 영구성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 컨테이너는 그리고 동산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뭐다?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다. 동산은 안 돼. 컨테이너는 안 돼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영구성이 없겠죠.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영구성이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졌다가 다 철거하고 하는. 그리고 얘네들은 등기를 할 수가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자체가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즉 지붕과 무엇을 벽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옥외 수영장, 양어장. 벽이 없으면 안 돼요. 주유소에 보면 주유소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고 캐노피라고 하잖아. 캐노피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냐 이렇게 보는데 144페이지를 보시면은 정가운데 뭐가 써있냐면 등기 대상인 물건하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사건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등기가 안 돼. 그래서 토지의 경우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요게 안 돼요. 공유수면. 공유수면 하에 토지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천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하천이 등기가 가능하다. 하천 가능합니다. 하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 하천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하천은 등기를 할 수가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천은 무엇만 할 수 있냐면 하천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 하천은 소유권하고 저당권과 권리질권만 가능합니다. 그럼 하천에는 뭐는 안 될까요? 하천에는 용인물권하고 임차권.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은 하천에 등기를 할 수가 없는 물건, 없습니다. 없는 권리예요. 하천은 등기에 뭐만 할 수 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만.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은 안 돼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타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교량이라든지 축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안 되고요. 자, 아까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집합건물, 구분건물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는 이러한 구분건물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요. 두 가지로 구성을 하나는 무엇? 전유부분. 이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부분. 아까 전유부분 등기 해가지고 표지부 갖고 울고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져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공용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조상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것들이야.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라든지 계단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뭐를 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계단 등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용부분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어요. 이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는데 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노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냐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인데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딱 둡니다. 표제부만. 얘는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만을 둔다? 얘는 표제부만을 둔다. 뭐는 두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갑구하고 울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하지 못하게 딱 표제부만 딱 둬놓는 거예요. 만약 갑구를 둔다는 소리는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갑구 울구는 두지 않고 얘는 표제부만을 딱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집합건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얘네들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전유부분 등기할 수가 있고 공용부분 중에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노인정 관리실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을 두더라.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이해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죠? 어느 정도 암기력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만을 가지고는 공부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다 하나하나씩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부는 이해하면서도 해야 되지만 암기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도 단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만을 가지고는 안 돼.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연상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지저법도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하면서 목도장, 축도장, 그다음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그 이해가 아니라 목도장을 뭘 이해를 해. 외워야지, 목도장. 목이 뭐예요? 지목이지. 어디에 등록돼? 도장에. 도는 뭐야? 지적도 임야도,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거 외워놓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 영구성. 응? 영구성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토지하고 견고하게 어떻게 됐어야 된다?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은 안 된다는 소리야?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는 동산이에요. 얘네들은 컨테이너는 등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영구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도 안 돼요. 모델하우스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안 된다? 가설 건축물, 조립식 판넬로 진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는. 근데 온실,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유리 온실을 보시면 10년, 20년이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예,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더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사이로가 뭐냐면은요, 사이로가 이제 그 시멘트를 저장하는 거 있죠? 시멘트를 저장한다라든지, 곡물을 저장한다라든지, 사료를 저장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사이로야. 저기 사이로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서산에 가면, 서산 간척지에 보면 동그란 거 뭐 있죠? 그런 곡물 보관하는 데란 말이야. 사이로가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석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비각이에요, 비각.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요 비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조제, 이러한 방조제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없으면 역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요거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요 선박을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로 만들었어요. 선박 호텔을 만들어서 얘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놨어. 그 얘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이겁니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공해상의 암초. 이 공해상의 암초도 무엇 할 수 없다? 얘도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법에서 설명해드렸잖아. 등록은 어디까지 된다 그랬어요? 최대 만조의 선까지. 암초는 물에 잠긴단 말이야. 여기 공해상의 암초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고, 자, 지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어장 같은 거 안 된단 말이야. 양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의 풀장, 수영장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등기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의 캐노피. 이 주유소의 캐노피는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 되겠고, 급유 탱크도 역시 안 돼요. 급유 탱크도 역시 등기를 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은 가능하겠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을 파서
여기서 콘크리트로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다가 뚜껑을 덮고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다 기름을 이제 저장하는 거야. 유류 저장 탱크. 급유 탱크는 안 되는데 유류 저장 탱크는 무엇 할 수 있다? 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쭉 구별하시면은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조제는 가능해요. 근데 방조제는 가능한데 방조제의 부속 시설물은 안 돼요. 방조제의 부속 시설물은 역시 뭐 배수 관문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거에 보면 아파트의 지하실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얘네들도 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것이 이게 한번 나왔죠.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도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듭니다. 개방형 축사. 얼마 전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이게. 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 이러한 등기할 수 있는 이런 물건에 이제 무엇이 이제 이렇게 이제 권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권리에는 세 가지로 보자고. 세 가지. 요 권리에는 세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면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권리 세 가지가 대충 뭐였어요?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질권, 동산질권.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환매권.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고, 해야 되는 거 소유권하고 용의물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물건에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용의물권 저당권이라든지 임차 환매권을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145페이지 맨 위에 상단. 145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의 전부.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 쓰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 일문 일권주의고요.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두어라?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보존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를 5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전하려면 분할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적법상에서 분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필지가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만 팔 수 없다라는 거. 이만큼만.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라? 분할을 하면 돼. 그럼 얘는 분할을 하게 되면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잖아.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해요. 얘네들. 그 대신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을 부동산의 일부에 할 때는 뭐를 표시해라?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범위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 저당권은 일부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분은 이렇게 보면 돼. A하고 B하고 무엇이다? 공유하고 있을 때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공유로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 이전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사이에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이 사이에 두 개가 하나는 어떤 의미가 빠진 거냐면 전부라는 말이 빠져 있고, 또 하나는 또 무엇이 빠져 있다? 일부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전부를 이전하는 것과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눠져요. 전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무엇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 전부 이전이에요. A에서 뭐로 가는 거? 이렇게 B로 가는 게 전부 이전. 일부 이전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로 하는 거. 이게 일부 이전이에요. 그리고 A하고 B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A, B, C가 되는 경우, 얘네들도 하나의 일부 이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B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다?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A가 그대로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는 자기의 지분의 일부를 또 C에게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절반이면은 4분의 1이고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요게 바로 무엇이? 얘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형태야? 지분 이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일부 이전이다 이거예요. 부동산 일부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지분에다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어, 이 필지를. 얘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C가 B하고 절친이야. 그러니까 B가 지분을 2분의 1 갖고 있으니까, 야, 네가 이 필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네 지분에다가 나무 좀 심을게.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 아니죠? 이렇게 2분의 1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2분의 1도 아니고 이렇게 2분의 1도 아니라, 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딱 범위가 딱 정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의물권 임차권은 지분에다가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지분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분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공동 소유로서 등기를 많이 하잖아. B가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용의물권하고 임차 배타적인 물건, 민법에서 다 나와요. 배타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뭐를 한대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내가 어떠한 토지에, 이 토지에 전세권을 취득하고 갖고 있으면 누가 이 토지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중의 전세권은 안 돼.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있으면 2번에 가지고 전세권 설정 B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당권은 배타성이 없는 거죠. 저당권은 수십 개, 수백 개도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오로지 몇 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말소가 돼야만 얘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농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가지고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농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나 전세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철탁 같은 경우 어디로 많이 나가요? 농지로 많이 가잖아. 그 다 지상권 등기하고 지상권 아니면 뭐 인차권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이 여기 XXXXX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당연히 어떻게 돼? 각하를 한단 말이야. 어? 등기관이. 그래서 몇 호에 의해서 29조에 2호가 있어요. 29조에 11가지 각하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X에 표현되는 것은 전부 다 뭐 각하사유가 되는 거예요. 각하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게 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 대상이 무엇이다? 물건이야. 등기된 물건에는 부동산이야. 즉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영구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의 소유권이라든지 용의물권, 저당권, 임차 환매권, 그죠? 이러한 권리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등기생의 물건에 이러한 권리가 어떤 식으로 등기부에 어떠한 식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냐면 여기 보존이라고 써있고 이전이라고 써있잖아. 어떤 형태로 등기되냐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하단, 처분 제한. 이러한 형태로서 등기부에 올라간다는 권리 자체가 아시겠어요? 등기된 물건에 이러한 권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보존이란 시험에 보존이란 무엇이냐 안 나와 시험에요. 에? 설정이 뭐냐? 이전이 뭐냐 그런 거 묻질 않아. 다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얘는 이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즉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설정이란 뭐냐 이거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설정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무엇? 임차권. 임차권을 최초로 무엇하는 것? 창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설정.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니까 여기서 뭐를 나타내요? 용의물권하고 무엇이야? 용의물권하고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의물권은 보존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설정한다라고 그래. 저당권도 임차권도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없는 거. 여기 뭐라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보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 설정 등기는 갑구에다 할까요? 을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하는 거지.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어디에다 한다? 갑구에다 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이렇게.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이전이란 건 뭐냐? 이전이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체가 바뀌는 거. 사람이.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그럼 이전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까요? 울구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울구에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에다? 갑구에. 전세권 이전이면 울구에다 해야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갑구에 할 것이냐, 표제부에 할 것이냐, 갑구에 할 것이냐, 울구에 할 것이냐, 이 구별하는 것도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뭐가 바뀌는 것이다?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전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변경이다 이렇게 변경. 변경은 우리가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은 등기부 표제부에서의 변경 가져올 수 있고 갑구와 어디에? 갑구와 울구에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제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표제부의 변경은 뭐를 나타낼까요?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갑구하고 울구의 변경은 뭐냐면 존속기간 연장한다라든지 전세금을 증액한다라든지 감액을 한다라든지 지르의 증감이라든지 이율의 증감이라든지 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등기다? 표제부의 어디에? 표제부를 이제 보통 표제부의 표시란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갑구 울구는 어디에다 기록하냐면은 사항란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에 바뀌는 것은 무엇이다?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소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은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하나는 권리가 소멸하느냐 아니면은 등기된 부동산이 소멸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권리가 소멸되느냐 부동산이 소멸되느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멸실됐다 이거야. 그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에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권리가 소멸이 됐을 때는 말소.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은 멸실. 예전에 진짜 중개사 문제가 쉬울 때는 부동산이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을 말소 등기다. 그건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럼 말소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할까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말소하면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면 울구에다가 소유권을 말소하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면 울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처분 제한이다. 처분 제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기된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어떤 형태로 올라간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등기부 올라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요놈하고 어떤 거? 요놈만 기억하시면 돼. 에? 즉 이번 시간에 한 건 두 가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하고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대상인 물건하고 등기 대상인 권리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교재 다시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은
14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기록사항인데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등기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등기사항은 크게 몇 가지로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는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여기서 실체법은 뭐라 그랬어요? 실체법은 민법이야. 아셨어요? 여기서 실체법은 민법인데 실체법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즉 민법에서 등기를 하라고 규정해 놓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자주점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즉 민법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으로 포함이 이제 그 실체법 등기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이것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데 여기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즉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으면 절차상에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으면 다 얘는 뭐다? 얘는 전부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187조도 처분요건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그리고 표지부에다가 등기하는 거. 이 표지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을 사실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뭐뭐뭐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그건 다 맞는 말이야. 왜?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무엇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실체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다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뭐뭐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186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는다니까. 뭐뭐뭐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다 맞는 거야. 자,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것인데 사실의 등기는 즉 표제부의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취득시효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 187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다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뭐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유 불문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뭐뭐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라고 해놓으면 생각을 해봐야죠. 에? 즉 187조와 사실의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등기사항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하고 실체법 등기사항으로 구분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두 개 한 거예요. 물건 OX 가려주는 거하고 권리. 이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 배울 거란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일부냐, 전부냐, 지분이냐. 이것은 민법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할 때 다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물건의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상에 어떻게 올라간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 이런 식으로. 보존이란, 설정이란, 이전이란. 그러니까 시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존이 뭐냐, 이전 등기가 뭐냐 이런 거 안 나와요.
다 안다라고 하는 거지. 이전이 무엇이고 보존이 무엇인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리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